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3.1절 환의 정의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의 정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현대대수 1에서 생각했던 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집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상에 연산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연산은 우리가 이제 이항연산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연산 기호를 이제 서클로 표시를 한다면 서클은 G와 G의 곱집합에서 G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즉 A와 B가 G의 원소일 때 A와 B의 순서쌍은 곱집합의 원소가 되는데, 즉 G에 있는 두 원소의 순서쌍에 대해서 하나의 그 G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과정이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함수, 이 연산에 의해서 대응되는 결과값을 우리가 함수 값으로 보통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이제 a, b로 함수값 대응하는 값을 나타내는데, 연산의 결과를 나타낼 때는 조금 다른 기호를 사용을 하는 것 뿐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연산이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연산이 주어져 있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공리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집합과 이 연산을 같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대수적인 구조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군의 공리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G1, G2, G3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간단하게 말로 표현해보면 G1은 결합법칙에 해당하는 공리였고요. 즉, 뭐다 쓰죠? A 서클 B 서클 C가 A 서클 B 서클 C와 같은 것이죠. 임의의 G에 속하는 세 원소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성립하는 그런 조건을 G1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G2는 항등원이 존재한다. 자, G3는 역원의 존재성이었습니다. 자, 각각을 뭐 식으로 나타내 보면 G2 같은 경우에는 이그지스트 어떤 원소 때 그 원소를 2로 표시한 거죠. 자, 근데 이 원소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A 서클 E 서클 A가 되는 임의의 G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한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E를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항등원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G2였습니다. 그리고 G3는 역원의 존재성인데요. 역원의 존재성을 마찬가지로 식으로 나타내 보면 G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를 이제 고정했을 때 각각의 A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원소 B가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A 서클 B 그리고 B 서클 A의 결과가 G2에서 우리가 존재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원소 E가 되도록 하는 특정한 원소 B가 존재한다. 물론 이제 B는 A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그 G3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B를 A의 역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이때 A의 역원은 우리가 A의 인버스다 라는 형태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군의 세 가지 공리에서 그 두 번째 공리, 항등의 존재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E가 특정한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조건으로 수립했지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룹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E라고 하는 원소는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냈었고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B는 A가 고정이 되면 딱 하나만 존재한다. 유니크니스도 확인을 했고 그 유일한 원소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군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 환이 되는데요. 환은 우리가 링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자, 링은 그 연산이 두 개가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연산이 같이 있는 그러한 구조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연산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덧셈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요. 또 다른 연산은 곱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덧셈, 곱셈이라는 말은 실수나 복소수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러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환을 얘기를 할 때의 덧셈, 곱셈은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에서의 덧셈, 곱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두 가지 연산 중에 하나를 덧셈, 하나를 곱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용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덧셈은 우리가 플러스 기호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곱셈은 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거나 혹은 그냥 생략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즉 A와 B의 곱셈에 대한 결과를 이제 A 곱하기 B를 이제 A 점 B로 표기를 하거나 혹은 생략을 하고 그냥 A, B로 곱셈의 결과를 표기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요. 군에서 우리가 집합을 G라고 부른 것처럼 이제 환에서도 집합을 하나를 우리가 도입을 할 텐데 환은 이제 영어 표현에서 ring이기 때문에 R이라고 보통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당연히 군에서도 공집합은 아닌 그런 집합이어야지만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환에서도 일단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그 집합이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이 R상에서의 두 개의 연산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덧셈, 하나는 곱셈. 자, 그런데 이것이 연산이라는 뜻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나 A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이나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R상에서 R상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더한 결과도 R의 원소가 되고 곱한 결과도 R의 원소가 되도록 연산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군의 공리처럼 R이 되기 위한, 즉 링이 되기 위한, R이 아니라 링이 되기 위한 공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얘기한 덧셈과 관련된 공리가 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연산이 있긴 하지만 덧셈이라고 부르는 그 연산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이 덧셈에 대한 아벨군이 되는 그런 것을 공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M1이라고 쓸 텐데, M1은 이제 M1에서 M은 곱셈의 이제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조건으로는 A, B, C 콜 A, B, C. 여기서 이제 곱셈 비교를 생략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공리로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라는 조건,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덧셈만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는 곱셈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연산을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연산을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즉, 그냥 별도의 연산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에 대한 뭐 군을 생각을 하고, 뭐 이 조건에 대한 뭐 군은 아니더라도 뭐 특정한 그 대수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같은 집합에 두 가지 연산을 같이 부여를 해서 그의 관계를 우리가 성질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연산이 적절히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 조건으로서 D,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D는 분배,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실수에서의 덧셈과 곱셈과 관련된 분배 법칙과 같이 임의의 마찬가지로 A, B, C 아래에 있는 그 임의의 세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을 우리가 D라고 부르려고 하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보면 덧셈과 곱셈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분배 법칙인데요. 따라서 환이라고 부르려면 두 가지 연산 덧셈과 곱셈이 그냥 별도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실수에서 덧셈과 곱셈과 같이 그 덧셈과 곱셈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를 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집합 R을 두 가지 연산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것을 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ring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생각을 하고 집합 R 위에 두 가지 연산을 우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연산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덧셈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곱셈이라고 부르는데요. 덧셈이라고 부르는 그 연산이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과 곱셈이라고 부르는 연산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R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더한 결과가 R에 있는 값으로 정해져야 되고 곱한 결과도 R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딱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크게 세 가지, 즉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되어야 하고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덧셈과 곱셈을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면
집합 R과 두 가지 연산을 묶어서 이러한 대수적인 구조를 ring, 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은 덧셈만 생각하면 아벨군이 있죠. 자, 이 아벨군이라는 조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군이라는 것에 아벨군이라는 것이 더 붙어 있는 경우는 군의 세 가지 조건에다가 군에서 약속된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같이 성립하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벨 군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A라고 쓰고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A1, A2, A3, A4라고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1이 결합 법칙, A2가 교환 법칙, 그리고 A3가 항등원의 존재성, A4가 역원의 존재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덧셈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산에서 아벨군을 이루고 있는데, 아벨군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항등원을 0으로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A3는 R에 0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특정한 원소 0이라고 쓰는 원소가 존재한다가 이제 A3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A4는 마찬가지로 R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there exists 특정한 원소인데,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역원을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A로 표시를 많이 하죠. 마이너스 A로 표시한다면 네, 앞에서 약간 좀 네, 가려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앞에 볼까요? 네, 여기가 조금 많이 가려졌는데 네, 여기를 약간 좀 이동을 좀 하죠. 자, 여기가 지금 아까 조금 가려져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네, 가려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이제 A4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합 법칙을 이제 플러스 기호를 써서 덧셈 기호를 써서 우리가 이제 덧셈을 이제 플러스 기호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한다면 임의의 R에 속하는 스몰 a, b, c에 대해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요. A2는 교환 법칙, A3는 항등원의 존재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원소를 0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A4는 각각의 스몰 a에 대해서 역원의 존재성인데 덧셈의 경우 역원을 마이너스 a로 표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아벨군이라는 조건 플러스 M1, 즉 곱셈 입장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분배 법칙 D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조건 만족을 하면 우리가 ring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A 혹은 좀 더 세부적으로 A1부터 A4, 그 다음에 M1, D 이러한 이제 공리를 어떠한 이제 그 집합이 환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환의 공리계 액시엄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D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분배 법칙과 관련된 공리는 덧셈과 곱셈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그러한 조건이고, 결과적으로 덧셈과 곱셈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공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어떤 이제 그 R 플러스 곱셈 이 전체가 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정의에 의해서 덧셈만 생각해 보면 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벨군이죠. 자, 이러한 아벨군을 이 환에 의해서 정해지는 환의 덧셈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군에서의 항등원을 우리가 0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값은 유일하게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를 우리가 영원 혹은 영어 표현으로 제로 엘리먼트, 그냥 간단하게 제로라고 표기를 하도록 얘기하도록 하고요. 영원 혹은 그냥 0이라고도 얘기를 물론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집합 R과 두 가지 연산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환의 공리계를 다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R과 두 연산을 묶어서 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 연산을 그냥 생략하고 R이라는 집합이 환이다 라는 의미에서 환 R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 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R이라는 집합의 그 상황에 맞는 덧셈과 곱셈을 이제 고려했을 때 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집합 R은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환을 이룬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환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현대대수 1에서 군을 얘기를 이제 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벨군이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그 많은 조건을 가진 군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같은 이제 환이긴 하지만 환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런 환들을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가환환, 비가환환이라는 용어인데요. 앞에서 그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요구한 것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밖에 없는데,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면 그러한 환은 환이면서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 성립하면 가환환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환이라는 표현은 이제 커뮤터티브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환은 비가환환, 즉 non-commutative ring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환환이라는 뜻은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어서, 특정한 원소, 물론 아래 원소죠, A하고
B하고 연산한 것과 곱셈한 것과 B하고 A 연산한 것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특정한 원소가 존재하는 그러한 링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으면 비가환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환이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가환환, 그렇지 않으면 비가환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환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M2 조건이라고 표기를 해서 앞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M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에 관한 거니까 M이고요. 첫 번째 M1은 결합법칙이었고 두 번째 M2는 교환법칙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또 다른 이제 그 세부적인 환의 그 특성으로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 그다음에 역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다 만족을 하도록 했는데요. 곱셈에 대해서는 환이 되기 위해서는 M1만 그 만족을 하면 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다가 M2가 더 추가가 되면 가환환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러면 그 환의 조건에다가 곱셈의 입장에서 항등원이 존재하는 그러한 환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조건을 M3라고 우리가 아벨군에서 세 번째 조건이 항등원의 존재성이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곱셈에 대해서도 항등원의 존재성과 관련된 조건, 공리를 우리가 M3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즉, M3는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공리가 될 텐데요. 그러한 공리를 우리가 삼으려고 하는데 그 곱셈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항등원을 보통 1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쓰는 특정한 원소가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서도 이 1이 실수의 1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의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에 따라서.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a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a가 a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M3라고 부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환을, 즉 환의 기본적인 성질을 만족을 하고 가환하는 뭐 굳이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M3를 만족하면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라는 의미로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ring with identity 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M3는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는 그런 환을 생각을 해보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을 우리가 M4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4는 그 곱셈에 대한 역원인데 그걸 그대로 써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역원을 이제 곱셈에 대한 역원은 이제 그 A 인버스로 이제 보통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자, 곱셈 입장에서 역원의 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성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특정한 원소가 R에 존재하는 것인데 A 인버스라고 쓰는 이 녀석이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물론 이 1은 M3 조건에서 등장하는 이 원소를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M4라는 조건 생각을 하려면 무조건 M3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상태에서 M4라는 조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는 굳이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M4에 해당할 텐데요. 자,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한 여건의 존재성과 관련된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수 혹은 복소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덧셈과 곱셈이 있긴 있지만 곱셈의 경우에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에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사실은 역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에 대한 여건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곱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여건 생각을 할 때 0은 여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수나 복소수에서 덧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이 0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고민하고 싶기 때문에 M4에서는 모든 R의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 0이 아닌 원소, 물론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A3 조건에서 얘기하는 그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A3 조건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여건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M4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R이나 실수나 복소수에서 실제로 그러하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M3 조건을 만족하고 단위원을 가진 환이면서 M4까지 만족을 하면, 즉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면 그러한 환을 역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곱셈에 대응되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 나눗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을 나눗셈 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환이면서 단위원 1을 가진 환, 즉 M3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M4인데요. 그러한 환을 나눗셈 환, 영어 표현으로 디비전 링, 나눗셈이 디비전이죠. 그래서 나눗셈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디비전 링, 나눗셈 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4를 다시 보면 0이 아닌 원소들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B가 존재하는데, 자, 이러한 원소를 A의 곱셈에 관한 여건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A 위첨자 -1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군에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A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0이 아닌 원소 A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B는 A가 정해지면 유일하게 B가 결정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원소를 우리가 A 인버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인버스의 특성을 A 인버스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결국 A와 A 인버스 곱이나 A 인버스 A의 곱이 1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형태로 M4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나눗셈 환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환한 조건을 만족을 해도 되고 만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눗셈 환이면서 가환환, 즉 M2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 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fiel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ield라는 것을
가환환이면서 나눗셈 환이 되면 필드, 채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나눗셈 환이긴 하지만 가환환이 안 되는 비가환환인 경우에는 스큐필드, 사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채를 생각을 해보면 채가 되기 위해서는 A 조건, 즉 A1부터 A4, 그 다음에 M1부터 M4가 다 만족을 하는 것이고 D까지 다 만족을 하면 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큐필드는 A1부터 A4, M1 만족하고 M2는 만족을 안 하는 경우죠. M3, M4는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만족을 하게 되면 스큐필드, 사채라고 부르는 것이고, 채나 사채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우리가 디비전 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M3, M4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눗셈 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눗셈 환을 이제 나누면 일부는 사채, 일부는 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역이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은 정수들의 집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도입을 하는 용어인데요. 정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정수들의 집합은 정수의 덧셈, 정수의 곱셈을 할 수 있는데, 정수의 경우에는 나눗셈을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정수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수로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두 정수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그 성질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정수와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정역,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도메인은 링이면서 그 다음에 M2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그 다음에 M3 조건까지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M4는 만족을 하지 않는데 채랑 비교해 보면 M4는 아니지만 M4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M4 프라임이라고 쓸 건데요. M4 프라임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형태의 조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 직접 한번 보죠. 네, 정확하게 그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 A, B는 R상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하는데, R상에 있는 두 원소를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을 M4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이 그 M4라는 조건하고는 다르지만 약간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4 프라임이라고 할 텐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링이면서 M2, M3, M4 프라임 조건을 만족하면 정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죠. 앞에서 환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채라는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환이든 채든 그 원소 개수가 무한이 많으냐, 유한계냐에 따라서 환인 경우에는 원소가 무한이 많으면 무한한 환, 영어로 infinite ring,
그 체인 경우에는 infinite field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유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환인 경우에는 유한, 환, finite ring, 체인 경우에는 finite field, 유한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환이나 유한한 체의 경우에 원소의 개수가 n이라고 할 때 그 원소의 개수 n을 그 환, 그 체의 위수, 오더라고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더라는 표현은 원소의 개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